샬롬 반갑습니다. 온택 검정고시 중졸도덕 레이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단원 이제 새로운 단원을 들어갔는데요. 바로 사회와 공동체와의 관계 속 우리가 도덕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뭐였죠? 큰 단어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였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했고 내가 도덕인이기 전에 내가 사람으로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도덕책에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뺏는 자가 아니라 내 행복이 곧 너의 행복이고 우리 행복이 이 땅의 행복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으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로는 나는 여자, 너는 남자라는 성윤리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공동체 뭐죠?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생활까지에 대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도덕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이제 사회와 공동체의 관계로 넘어왔어요. 사회와 공동체는 무엇이냐? 얘기했듯이 가정과 학교와 친구와 이웃을 넘어 실제로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옷이 나에게 오기까지를 만들어내는 곳곳에서의 사람들과의 삶. 그런데 그 삶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지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내 삶에도 영향력을 반드시 미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과 윤리와 도덕이 무엇인지 오늘 이 8구강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인간 존엄성. 여러분 이 파트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인간 존엄성 한번 물 딱 이렇게 줄 긋고. 자, 인간 존엄성이란 무엇인지 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어떠한 이유 없이, 마땅이라는 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많은 이유를 대지 않아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수단이면 안 된다.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를 걷기 위해서 인간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상이 제일 중요한데요.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라는 말이 있었고요. 동학의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공자의 인을 실천하는 사람, 이 인은 뭐였죠? 사랑이었죠. 네, 이 실천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석가모니 자비, 친한 사람이나 친분이 없는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예수의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황금률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황금률은 무엇이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단 말 그대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고 너의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 내주고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 곧 사랑이라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특징적으로는 무엇이 있냐? 여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네, 천부성,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았다. 보편성,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된다. 불가침성, 가능하지 않다, 침해하는 게 어떤 경우라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특징이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네, 하늘로부터 얻게 된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것, 천부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보편성. 그리고 침해가 불가능하다, 침해할 수 없다, 불가침성. 이 세 가지가 바로 인권의 특징입니다. 핵심 가치로는 자유와 평등이 있고요. 자유는 무엇이냐? 내가 도덕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고요. 평등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소중한가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은 모두에게 마땅히 누구나 가져야 될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는 다른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사회 형성의 바탕이 돼. 모두가 나처럼 대우받아야 되고 나처럼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히 건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소중하다는 건 여러분 어떤 걸까요? 바로 소중하다는 건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날 인권 문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권 문제가 대두되었고 사회적 약자의 차별이 요즘 들어 존재하고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의 노력으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자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예요? 인권 문제. 특별히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 따뜻한 물에 씻고 따뜻한 밥을 먹었고 옷을 골라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고 흙바닥에서 얼굴을 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모두가 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나와 같은 또래들 중에 오늘 또 그 인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인간 존엄성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나와 같은 내 문제와 같이 여기고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거나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될 자들인 거죠. 인종, 국적, 신체적 조건, 성별, 종교, 학력 등으로 누구보다 불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누가 있을까요? 네, 장애인, 몸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누가 있을까요? 노인, 아동, 청소년, 이주 노동자, 국제 결혼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들의 어려움은 어떠한가요? 사회적으로도 자리나 일자리가 없고 차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요.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농촌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 특별히 이런 동남아시아, 제가 그 나라를 비난하고자 하는 또는 그 나라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주로 동남아시아 계열이나 중앙아시아 계열의 사람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그분들 자체를 그분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듣기로는 캄보디아였던 것 같은데요. 그 나라에 있던 여성, 저랑 나이가 비슷했던 20대 초반 여성분이 이제 한국에 돈을 벌러 왔는데 오랜 시간 돈도 받지 못했고 임금이라 하죠. 월급을 받지 못했고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되지 않는 곳에서 잤다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 제약이 많아서 상황을 지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이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왜 그렇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두에게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푼다는 식의 배려는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줄 게 많으니까 배려해 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랑 같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양성평등, 그러니까 이제 성이 양쪽에 있지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평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오는 모든 문화와 역사 속에서는 물론 남자가 더 남자의 선택권이 더 넓었고, 그리고 남자의 개입이 더 가능했던 때예요. 사실 이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중심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실강을 한다면 좀 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성평등을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또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거 여러분 앞에 조심스럽다는 게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성과 여성에게 기재되는 고정된 사회적 행동 뭐가 있을까요? 남자는 어렸을 때 울면 안 돼. 여자들은 남자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이런 말들 조심해야지. 여자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깨끗 뒷정리가 안 되면 되나?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고정관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성이 다름을 이유로 권리, 자격, 의무에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자는 못 들어간다거나, 남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는 못하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딱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비슷한 대우를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만 요즘 들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여자가 출산 휴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러 간 동안 다시 복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 직장에서는, 요즘 아닌 직장도 많지만 해고를 하거나 또는 권고 사퇴라고 해서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성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충분하게 존중하고 그 부분을 발휘하여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균형 잡힌 사회가 필요하다. 계속 옆 페이지로 가보면서 마무리를 해가 볼게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어서 우리 문화 다양성 계속 가봅시다. 자, 요즘 들어 우리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요즘 들어라고 표현이 맞나? 사실은 선생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문화는 매우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특별히 지구가 가까워지고 정보통신 윤리에서 배웠듯이 지구가 좁아지면서 정보로도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자리를 얻고 가족을 만들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도 해요. 특별히 이 문화의 의미가 어떠한 건지 먼저 보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화란 인간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루어낸 생활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You do it. 너도 하고, I do it. 나도 하고, everybody does it. 모두 다 하는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해. 그러면 그거에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화의 특성, 보편성,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 다양성,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변동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자, 이거는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가 여러 가지예요.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교류와 이동이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유입하는 증가. 왜요? 결혼과 취업으로 인해 일자리나 가정을 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적응하기 힘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제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관점과 충돌하여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걸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품고 안을 수 있는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태도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잘못된 태도,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속한 집단 문화만 우월하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 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수주의가 되는데요. 국수주의란 무슨 뜻이냐? 국수주의란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더 심하게 본인의 나라가 우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다른 나라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는 걸 얘기해요. 네.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란 무엇이냐? 다른 문화가 우수하니까 우리 문화를 낮게 보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둘이 반대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공통점은 특정한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와 같아요. 첫째 아들이 잘하니까 둘째 아들은 못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도 특별하고 얘도 특별해 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은 일어날 거예요. 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무엇이냐? 어떤 문화든지 다 좋고 다 옳다는 극단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까지 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않는 것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들이 사람을 먹고 죽이고 먹는다는 건 그들의 문화니까 우리는 상관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문화를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태도란 무엇일까요? 이것도 문제 잘 나오겠죠. 자,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란 무엇이냐? 초록색 펜이 나올 줄 몰랐네요. 자기 문화에 자긍심을 먼저 갖고 다른 문화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네. 그리고 보편 규범,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문화를 보고 그런 문화들을 다른 문화들도 이런 인간 존엄성 안에서 문화가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애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자,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 아래 속속 이해 더하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도덕 상대주의란 행위의 옳고 기름의 기준이 사회와 개인과 사회마다 다르므로 도덕 기준은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때로는 비도덕적인 행위까지도 사회 관습이나 전통적인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슬람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죽어요. 이런 것도 거기 문화니까 라고 넘길 때는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 문화를 옳다고 여기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는 언제까지나 책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야 될 이야기고요.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에서 무엇이 옳다고 하였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상황이 많이 맞닥뜨려질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듭시다.